오늘은 촉매와 반응 속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뭐 배웠냐면은 촉매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중요한 건 촉매는 소모되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지만 반응 속도를 변화시킨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거나 높임으로써 반응 속도를 바꾸게 해준다. 촉매라고 무조건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빠르게 해주기도 하는 촉매도 있지만 느리게 해주는 촉매도 있어요. 정촉매와 부촉매에 대한 개념도 짚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촉매를 이제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거를 배워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예는 뭐냐면은 촉매와 효소에 활용해서 이 에테인의 경우야. 에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여기에 수소를 첨가하게 되면은 이 이중결합이 끊어지면서 그러니까 에텐이지, 에텐. 에틸렌이라고 하는데, 에틸렌 얘를 수소를 집어넣으면서 에틸렌이 아니죠. 에테인을 만드는 반응이야.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쉬워 보이죠. 이중결합에서 수소를 넣으면 되겠지. 근데 사실 에너지를 가한다고 했을 때 이중결합만 타겟해가지고 끊어뜨리는 게 쉽지가 않은 반응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반응이야. 이걸 뭐 수소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수소를 집어넣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도 굉장히 높고 공정도 까다로운데, 여기에 백금이나 팔라듐 같은 원소를 집어넣으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보다 쉽게 이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 반응을 하는데 얘네들이 촉매로 사용되는데, 이런 촉매를 뭐라고 하냐면은 표면 촉매라고 해. 표면 촉매. 지금 그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금속이야. 그래서 이 금속에다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금속에다가 이 금속이 이제 팔라듐이나 백금이겠지. 여기다가 수소와 에틸렌을 넣으면은 이 금속이 얘네들이랑 반응하게 되면서 서로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약해져. 마찬가지로 여기도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약해지면서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그 끊어진 애들 사이에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에테인을 형성하게 되는 거야. 이 겉으로 봤을 땐 쉬운 반응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반응이야. 이걸 개발했다는 게 참 신기하지. 그래서 이렇게 금속 표면에서 일어나는 촉매 반응을 표면 촉매라고 한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광촉매라고 되는데, 이 광촉매는 뭐냐면은 어떤 촉매인 촉매인데 빛을 받아서 얘가 활성화되는 촉매를 광촉매라 그래. 그래서 뭐 유기물 분해하는 데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향균 역할을 하는 데 사용되거나, 뭐 물의 광분해. 우리가 물의 전기분해 배웠지만 물의 광분해는 처음 듣지. 빛을 받았을 때 광촉매에 의해서 분해가 잘 일어난다. 이런 빛을 받아서 촉매를 일으키는 광촉매라는 종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기촉매인데, 유기촉매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탄소, 질소, 뭐 산소, 수소와 같은 비금속 원소들로 이루어진 촉매를 유기촉매라 그래.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야. 그러니까 아까 표면 촉매 같은 경우는 뭐 팔라듐이나 백금과 같은 금속을 이용해서 활용했다면은, 얘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으로 사용하는 건데, 이 유기 촉매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금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 비용이 좀 덜 들겠지. 그러니까 좀 더 값싼 물질로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촉매의 대표적인 예가 DMAP? 뭐라고 읽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유기촉매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촉매고, 이들로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촉매로 사용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세제 속에 효소가 있다는 거야. 세제 속에도 촉매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세제가 이제 작용하는 원리가 우리 몸속에 붙는 그 때 있지? 그게 단백질일 거 아니야?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이 세제가 사용되는 거야. 근데 이 단백질을 분해시키는데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 세제 속에 효소를 넣음으로써 그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화학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게 되고, 그럼으로써 좀 더 세제의 효과가, 세탁의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새 속에서도 효소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촉매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 다 지필평가에 숫자만 바꾸거나 그림만 살짝 바꿔서 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한번 풀어보고 풀이해보기 바랍니다. 자, 1번. 그림은 정촉매를 사용했대. 정촉매면은 활성화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애들이야? 낮추는 애들이지. 그래서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반응 경로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딱 보면은 나는 촉매가 없는 경우고, 촉매가 없고, 가가 지금 촉매를 사용했을 경우겠네. 그지? 촉매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는 뭘까? 나죠. 정촉매를 사용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가야. 반응 엔탈피. 지금 반응 엔탈피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뺀 값인데 얘가 지금 발열 반응이지. 그러니까 반응 엔탈피를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으려면은 지금 반응 엔탈피가 여기 차인데 여기서 이 차이는 다 빼기 나라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0보다 크단 말이야. 그래서 0보다 작은 엔탈피를 만들려면은 나에서 나를 빼줘야 돼. 이것이 반응 엔탈피다 라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쉽죠? 2번. 눈금 실린더 두 개에다가 눈금 실린더 두 개에다가 지금 과산화수소를 넣었네. 그리고 세제를 넣었어. 그 다음에 한쪽에는 MnO2를 넣었대. 이때 MnO2 쪽에 거품이 더 많이 발생했대.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한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보자. 거품이 왜 생겼을까? 지금 MnO2를 넣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한 게 아니야. MnO2를 안 넣어도 거품은 발생해. 그 이유는 과산화수소가 무슨 반응을 하지? 분해 반응을 하지. 분해 반응을 하면서 얘가 이렇게 돼야겠네. 그지? 이렇게 분해하면서 산소 기체를 발생한단 말이야. 산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하는 거야. 만약에 세제를 넣지 않았다면은, 세제를 안 넣었다면은 산소 기체가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왜냐면 얘네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도 하고 무슨 거품이 살짝 생기긴 하겠지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세제를 넣은 거야. 세제를 넣으면은 기체를 약간 포집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품이 많이 생기면은 반응이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고, 거품이 적게 생겼다는 얘기는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이 덜 생기겠지. 그래서 거품이 발생한 까닭은 과산화수소가 반응을 해서 산소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이야. 발생한 까닭은 촉매랑 관련이 없어. 근데 MnO2를 넣으면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야? MnO2가 무슨 역할을 한 거야? 정촉매 역할을 한 거지. MnO2가 정촉매 역할을 하면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한 거야. 그래서 이 실험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H2O2는 촉매를 사용하든 안 하든 산소기체를 발생해. 근데 이 산소기체가 발생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합성세제를 섞은 거야. 얘가 합성세제는 어떤 화학 반응을 한 게 아니에요. 이때 MnO2를 넣었더니 기존보다 거품이 더 많이 발생했다.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한 이유는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게, 더 많은 분자들이 빠르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이거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번 스쿠레이스. 스쿠레이스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생명과학에 나온 내용이네. 스쿠레이스는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키는 효소 역할을 하네. 그치? 스쿠레이스가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원리를 효소에 작용해서 자물쇠 열쇠 비율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자, 이 스쿠레이스가 설탕을 단위체로 분해시키는 효소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과 결합하거나 단백질이랑 결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로지 이 셀룰로스랑 엿당이랑도 반응 안 해. 오로지 설탕이랑만 반응해. 마치 자물쇠에는 이 자물쇠에 맞는 열쇠만 풀 수 있듯이 스쿠레이스도 엿당, 셀룰로스 같은 비슷한 물질이나 하더라도 얘네랑 반응 절대 안 해. 설탕이랑만 반응을 해서 얘를 분해시킨다 라는 거, 이렇게 설명해 주면 되겠지. 근데 또 우리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이 스쿠레이스가 효소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도 얘는 소모되지 않는다. 이 특징까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자동차의 촉매 변환기에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얘네들 같은 해로운 기체들을 CO2나 N2로 변환시킨대. 촉매 변환기에는 백금이나 로듐, 팔라듐 같은 금속이 사용되는데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 금속의 역할을 보자. 원래는 배기가스에 CO나 NO가 나오는데 얘들은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안 좋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CO2나 N2로 바꿔주는데 여기에 팔라듐이나 백금이나 로듐 같은 걸 사용한다고. 왜 사용해? 얘네들은 뭐야? 촉매 역할이야, 촉매. 얘네랑 반응을 해서 얘네들을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너 반응물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촉매로서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CO랑 NO가 CO2나 N2를 만드는데 좀 더 쉽게, 좀 더 덜 에너지를 써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지금 반응물 생성물의 엔탈피는 잘 모르겠는데 이 반응물 생성물이라고 하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은 여기로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여기에 촉매를 써가지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면은 조금만 에너지를 줘도 금방 반응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배기가스들을 이 인체 무해한 CO2나 N2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금속들이 촉매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 촉매긴 촉매인데 표면 촉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 물론 이 문제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표면 촉매 변환기에 사용되는 것들이 표면 촉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번, 5번이네, 5번. 5번은, A가 B로 변하는 화학 반응식인데, 두 개의 A가 B로 바뀌는 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이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자. 지금 반응하기 전에는 A가 8개 있었어. B는 아예 없었지. 근데, A가 4가 되는 동안 B가 2개가 만들어졌어. 그지? 얘와 얘 반응 비율은 2대 1이니까. 그지? 그래서 A는 4개, B는 2개 만들었어. 이때 A가 절반이 되는데 걸린 시간이 4초네. 근데 얘가 또 4초 뒤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일정하지? 계속 일정하다는 얘기는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얘기고, 반감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몇 차 반응일 때에서야? 전체 반응 차수가 1차일 때거든. 그러니까 전체 반응 차수가 2차이라는 것은 틀리겠지. 다시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계속 일정해. 반감기가 일정한 경우는 반응 속도가 전체 반응 차수가 1차일 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거야. 2번 A의 초기 농도를 2배로 해도 A의 반감기는 4분이다. 지금 A의 반감기가 4분인데 얘 농도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얘의 반감기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4분인 게 여전히 유효해. 니은 맞아요. 디귿 가에는 A가 2개고 B는 3개 있대. 자 보자. 얘는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은 가에서는 A가 절반이 되니까 2개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A가 2개 반응하면 B가 1개 만들어지나. 원래 2개 있었는데 여기 1개 더 만들었으니까 B는 3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2개, B는 3개가 맞네. 정답은 니은 디귿이야. 자,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도가 줄어들었을 때의 시간이 계속 일정하구나. 일정한 걸 통해서 전체 반응 차스가 1차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A의 초기 농도를 2배로 바꾼다 하더라도 1차 반응에서 반감기는 늘 일정하기 때문에 A의 반감기는 4분으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를 통해서 A가 몇 개 남았는지, B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래프 중요하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일정량의 아연과 충분한 양의 염산을 반응시켰을 때 실험 조건을 나타낸 거래. 지금 농도가 지금 변수가 2개네. 농도랑 아연의 형태네. 그러면은 한쪽은 그 통제시킴으로써 하나의 변수의 변화에 따른 결과물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먼저 조각끼리만 비교해 볼게. 조각들은 똑같은데 한 놈은 0.1이고 한 놈은 0.2야. 그러면 당연히 반응 속도 누가 더 빠르겠어? 농도가 더 진한 애가 빠르겠지. 이렇게 된 걸 알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젠 농도가 똑같은 걸 통제해 보자.
농도가 똑같은데 한 놈은 가루고 한 놈은 조각이야. 근데 누가 더 빠르겠어? 표면적이 더 많은 가루 있는 애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르겠지? 그래서 반응 속도는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아연이 모두 반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지 비교해보자. 반응 속도가 빠를수록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은 짧겠지. 그러니까 시간은 2번이 제일 짧고 그 다음 3번, 그 다음 1번이야. 그 다음에 평균 반응 속도를 비교할 때는 얘 반비례하니까 2번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1번이겠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풀어놨네. 잠깐 미안해. 자, 7번. 그림은 시험관에 같은 양의 찬물과 뜨거운 물을 넣고 페노프탈레인을 떨어뜨렸더니 감속 마그네슘의 리본의 변화를 나타냈어. 마그네슘이 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 금속이잖아, 금속. 금속은 물에 넣으면은 OH-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페노프탈렌이 붉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Mg, H2, 이런 애들이 만들어지겠네. 그지? 그래서, 두 개? 이렇게 될 수 있겠네. 맞니? 맞지? 아니다. 잠시만. 이게 아니죠. 이게 반응하면은 MgOH2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H2의 기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때 얘 때문에 페놀프탈레인이 빨개진 거겠지. 자, 이런 화학 반응식을 먼저 파악한 후에 문제를 풀면 되겠지. 지금 보니까 찬물일 때는 변함이 별로 없는데 뜨거운 물일 때 변했다는 얘기는 온도에 따라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기억, 가에서 산소기체가 발생한다. 산소기체가 아니라 수소기체지. 수소기체가 발생하는데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색깔이 변화가 없는 거야. 기억 틀렸어. 그러니까 니은 기포가 발생하는 정도는 가보다 나에서 크다. 맞지? 기포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뜨거운 물일 때 더 반응이 잘 일어나니까 니은이 맞는 얘기지. 디귿 이 실험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발포정이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더 빨리 녹는 것과 같다. 그치? 발포정도 물에 녹아가지고 기포를 발생하는 것이 화학 반응인데 뜨거운 물에서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은 온도에 의해서 반응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말이지. 니은 디귿 정답. 그 다음에 8번.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표면 촉매에 대한 얘기네. 에틸렌이 수소와 반응을 해가지고 에테인으로 바뀌는 반응을 말하는 거야. 보자. 기억. 가에서 수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이 끊어짐으로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나아진다. 마치 수소 결합 H와 H의 이 결합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얘를 끊어서 에틸렌과 결합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근데 촉매에 의해서 얘의 결합이 약해지니까 좀 더 에틸렌이 에테인으로 바뀌기가 더 쉬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나아진다가 맞는 말이야. 니은 나에서 금속 촉매를 사용한 반응의 반응 경로는 B이다. 그렇지? 지금 A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은데 B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지. 맞는 말이야. 디귿 금속 촉매는 반응 엔탈피를 감소시킨다. 반응 엔탈피는 촉매랑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지. 다시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거야. 반응 엔탈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는 변하지 않아. 이 언덕의 높이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9번, 마지막 9번이에요. 9번 문제를 볼게. 지금 가나다의 초기 반응 속도의 비가 1대 2대 8이래. 이때 반응 속도식을 K를 사용해서 나타내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랑 나랑 다의 속도비가 1대 2대 8인데 지금 보면 가와 나를 비교해볼게. B는 똑같은데 A가 2배 됐네? A의 농도가 2배 됐는데 속도가 2배 됐어. 1승에 비례하구나. V는 K 곱하기 A의 1승에 비례해. 그 다음에 이제 가랑 다를 비교해볼게. A는 일정한데 지금 B를 2배 했어. B를 2배 했더니 속도가 8배 차이 나네. 2배 했더니 속도가 8배 차이 나. 그 얘기는 B의 몇 승에 비례하는 거야? 3승에 비례하는 거지. 그래서 V는 K 곱하기 A의 1승, B의 3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적어주면 돼.
별거 아니죠. 자, 그래서 문제까지 풀어봤어. 이 문제에서 그림이나 표를 그대로 이용해서 지필고사를 만든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이 교과서 뒤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